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홍기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디컬 포커스, 오늘은 웃음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건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웃음치료사 김기도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치료사 김기돈입니다. 예, 웃음치료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한데 먼저 웃음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웃음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웃음치료는 웃음으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삶을, 참된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웃음치료라는 것은 치료라는 말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진료나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인간의 내면적인 자기 치유 능력과 자생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서 행동과 자기 암시를 통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웃음치료하면 웃어야 치료가 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쉽게 웃는 방법이나 기분과는 상관없이도 잘 웃는 요령 같은 것이 있는지요? 대부분의 웃음은 유머나 농담과 같이 의도된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웃음은 소통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예. 따라서 잘 웃기 위해서는 먼저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하고, 예. 다음에는 너무 멋있는 유머로 또 억지로 웃기려 하기보다는 만나서 따뜻한 톤의 말을 실없이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말을 듣는 사람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웃는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많이 웃으려면 자신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많이 웃으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잘 웃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나도 웃고 남도 웃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 점 유의해야 하고요. 또 유머로 대정을 휘어잡겠다는 영웅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억지로 웃으려 할 필요도 없고 소소한 일상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웃음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웃을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상황이나 감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웃는 것도 각각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웃음의 종류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웃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 보통 이제 홍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웃는 웃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손뼉을 치면서 아주 한바탕 크게 온몸으로 웃는 웃음을 박장대소라고 하는데, 박장대소요. 이렇게 많이 웃어야 웃음의 효과가 아주 큰 겁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웃음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소, 또 고소, 냉소, 조소, 실소 뭐 이런 웃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상대방이 말듯말듯한 웃음이기 때문에 웃음의 효과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홍소나 박장대소 이렇게 크게 웃어야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박장대소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웃음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 웃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웃느냐는 사람도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는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억지로라도 웃어도 효과는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의 뇌는
이제 진짜로 웃는 웃음인지 예. 가짜로 억지로 웃는 웃음인지를 구분을 못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은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이 근육은 움직이니까 예. 뇌에서는 진짜로 웃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효과는 좋다고 그럽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많이 웃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뇌는 좀 바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억지로 웃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억지로라도 웃어야 좋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UCLA 통증 연구소에서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1시간에 거울을 보고서 2시간 2번씩 이렇게 웃게 시킨 연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1시간에 2번씩 거울을 보고 웃게 하였는데 이렇게 억지로 웃는 환자에게도 90%의 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억지로 많이 웃어야 되겠어요. 어린애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잘 웃고 그래요.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웃음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년기에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노년기 웃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 크게 웃는다고 그래요. 400번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서 하루에 웃는 횟수가 7번 이하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웃음이 줄어드는 게 바로 그 노화의 원인이라는 게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은 남자가 보통 80세, 여성이 86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한 6년 정도 이렇게 더 살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더 여성이 더 오래 사느냐? 그 이제 학자들 얘기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웃기 때문에 한 6년 더 많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화를 좀 소개할게요. 공무원으로 은퇴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는데 유머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내성적이고 지나치게 꼼꼼하고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전형적인 A형 성격이었다고 하거든요.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하 직원 누군가가 농담이라고 하면은 정색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무슨 농담을 하느냐 뭐 이런 표정으로 잔뜩 못마땅해 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요? 우스갯소리라고는 뭐 전혀 모르는 데다가 가볍다는 이유로 우스갯소리에는 반응 없던 사람인데 실없는 소리도 하고 또 남들이 웃기면 따라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하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자신을 닮은 친구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울증과 치매가 겹쳐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자기처럼 유머라고는 전혀 뭐 없던 아주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말로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친구 문병을 갔다가 그 친구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 할아버지 보고 이 친구분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마음껏 웃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라고 그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또 사람들을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친구분처럼 되지 않으려면 많이 웃으면 재밌게 사시라고 이렇게 일소일소 일로일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또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는다. 이 말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상황이 변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실감 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웃음 치료의 기대 효과에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효과도 아주 많은데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보면 먼저 엔돌핀의 분비로 긴장을 완화하고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예. 또 알파파의 증가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예. 또 웃으면 산소 공급이 배로 증가해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고도 하거든요. 또 스트레스와 분노, 예.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또 심장마비 예방도 할 수 있고요. 예. 또 웃음은 자연 소화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침 속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의 농도가 웃으면 증가해서 저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웃으면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성의 경우에 주름살이 생긴다고 이렇게 붙잡고 예. 웃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웃으면 미용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인간의 그 몸에는 그 650개의 그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쾌활하게 이렇게 사람이 웃을 때 그 근육 650개 중에서 230개가 이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예. 또 웃으면 이제 얼굴이 표정이 이제 변하니까 그 웃으면 얼굴 근육도 15개 정도가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용에도 좋겠죠. 예. 그럼 잘 웃고 붙잡고 웃는 거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웃으면 저절로 이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웃음 치료의 활용 영역도 클 것 같은데요. 예, 아주 많습니다. 우선 노인이나 장애인, 또 정신질환자, 실업자, 재소자 같은 사회복지 주요 대상들에게 많이 활용하고요. 예.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펀 경영이라고 해서 심리적,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변화시키는 영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펀 경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 편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하면 조직이 있어야 경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직은 직장을 말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 그 권위를 벗어 던지고 웃음을 전 회사에 이렇게 퍼뜨려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한 경영을 편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러한 편 경영의 시작은 웃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펀 경영을 일반 기업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한항공이나 오리온, 또 신한은행, 롯데, 뭐 LG 등 많은 대기업에서 많이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감정 노동계통의 노동자들에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펀 경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웃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경영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뭐 대기업에서는 많이 실천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예로 대한항공을 들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그 칼맨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그래요. 이 행사는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대한항공의 그 사내 행사인데요. 조종사, 또 객실 승무원, 일반 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참가해서 색스폰도 불고 예. 또 뭐 가야금 연주도 하고 노래나 댄스 등 다양한 끼를 뽐내는 자리라고 해요. 예. 이 대한항공의 사례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예. 또 성공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웃음이 건강이나 치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등 활용할 것도 많고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예. 교도소에서 슈퍼마켓을 털다가 잡혀서 복역 중인 강도들을 대상으로 예.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강도 짓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포기하고서 그냥 나왔을 때가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결과가 참 궁금한데요. 흥미로운 것은 95%의 강도들이 종업원이 나와 눈을 마주쳤을 때 웃으면서 인사할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한테 강도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심상 흉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강도짓을 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니까 웃으면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또 범죄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치료사라는 자격증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부에서 주는 그 국가 자격증 제도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인터넷으로 하는 무료 교육 과정이 있고요. 예. 또 각 지역에 보면 평생교육원 많이 있잖아요. 예. 그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웃음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웃음치료에 대해서 시청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 질병의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80% 정도는 병원에 가지 않고 예.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병원에서 행해지는 그 의료기술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는 보통 대체의학이라고 하죠. 예. 웃음 치료도 예. 그 대체의학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웃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영어로 이제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그 왜 스마일이냐? 스치기만 해도 웃고 예. 마주쳐도 웃고 또 일부러라도 웃고 예. 이렇게 해서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들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음은 최고의 화장법이며 웃는 사람에게는 밤에도 해가 뜨고 겨울에도 꽃이 피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좋겠네요. 오늘 메디컬 포커스에서는 웃음치료사 김기도님을 모시고 웃음과 웃음치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메디컬 포커스 홍기정이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